예,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1주택자까지 비주거와 주거로 나눠 투기꾼으로 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 조항이 가벼워 보입니까? 비주거 1주택자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서울에서 일하다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살던 집을 세주고 지방에서 새 얻어 사는 사람이 왜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몇 년 근무한 뒤 다시 서울에 집을 사야만 거주 이전이 가능하다면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양도세와 취등록세로 내 집의 상당 부분은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 됩니다. 지방 활성화를 말하면서 지방에서 일할 사람들의 거주 이전을 틀어막는 정책입니다. 지방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택의 삼성전자 엔지니어와 이천의 하이닉스 엔지니어는 본질적으로 같은 노동시장에 있으면서도 서로 경쟁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에 사는 IT 개발자가 판교 기업에서 제안을 받아도 집을 팔고 거래 비용을 부담하든지 아니면 1시간 반 넘는 출퇴근을 감수하든지 해야 합니다. 기존의 집을 전세 주고 판교 가까운 곳에 전세를 얻은 자유는 사라집니다. 하루 3시간 가족과 보낼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것을 강제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1주택자 규제입니다. 흔한 IT 개발자가 대림동이나 가리봉동에 집을 전세 주고 판교 가까운 곳에 전세를 구하는 행동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동산 투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평범한 개발자가 투기꾼으로 찍히는 세상입니다. 이런 규제가 하나하나 쌓이면 법률상 이동을 금지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이동은 봉쇄됩니다. 감옥 문을 열어놓고 밖에 지뢰밭을 깔아놓으면 그것을 자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1215년 마그나카르타 이래 800년간 인류가 피를 흘려 쟁취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민주당 정권은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겠다며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을 반복해왔고 그 결과 똘똘한 한 채로의 전환은 이미 상당 부분 완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억제할 수요가 보이지 않게 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그 한 채마저 실거주와 투자의 경계선을 가려내려 합니다. 오만이 반명을 외치면서 관심법을 쓸 것이 아닌 이상 외관만으로 그 둘을 갈라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을 가장 먼저 들이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이 마지막 경력인 대통령이 자식을 다 키워 분가시킨 뒤에도 재건축 대상인 성남 분당 58평 아파트를 팔지 않고 퇴임 후에 거주하겠다고 합니다. 1998년에 3억 6,600만 원을 매입한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 27억 5천만 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거주 의도입니까? 아니면 투자 의도입니까? 대림동에 집을 전세 주고 판교로 전세 오지 못하게 된 개발자보다 28년간 보유한 분당 아파트에서 24억 원의 시세 차익과 재건축 수혜를 동시에 기대하는 대통령의 의도가 오히려 명확해 보입니다.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삶이 반례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욕망을 절제하기보다 욕망을 따라 살아온 너무나도 인간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거주 이전 자유를 빼앗는 규제를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지킬 필요가 없었던 대통령이 만들고 있습니다.